한 달에 200만 원 생활비를 써라. 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범상치 않습니다. 빚 다 갚은 나 앞으로 10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빚 다 갚은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연자님이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458만 원의 월 소득을 올리고 계십니다. 고정비 내용을 보니까 월세 50만 원, 관리비 14만 원, 핸드폰 37,000원, 교통비 7만원, 보험료 71,000원, 생활비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비의 생활비가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50만원이라는 생활비를 딱 정해놓고 이 안에서만 쓰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 도약계좌 70만원, 청약 10만원, 근속적금 15만원, 가족적금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ISA에 100만원, 연금 50만원, CMA에 50만원, 그리고 예비비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를 거의 저축과 투자를 하고 있다. 정말 대단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어떤 고민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저는 23년부터 필쌤TV를 보고 있는 15년차 직장인입니다. 경제활동을 15년 하셨네요. 17살부터 부모님 가게를 도우며 집안 사정을 일찍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 조기 취업을 해서 20살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조기 취업을 했다. 그러니까 뭐 대학을 다니면서 아마 아르바이트를 하신 것 같아요. 회사도 다니고 퇴근 후에 부모님 가게도 돕고 주말에도 알바하며 31살까지 집안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만 하느라 저를 돌보지 못했고 10대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돈을 쓰고 관리해온 저는 경제적으로 가족과 독립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가족들과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독립을 했고 온전히 모으고 불리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년 8개월 만에 1억을 모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때가 8천만 원 예금과 주식 2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한 3%, 지금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았으니까 32개월 만에 1억을 모으려면 302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분은 중간에 주식 투자를 좀 하셨다니까 그거보다는 좀 적은 금액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억을 모은 후에 매달 300만 원을 모으자는 생각으로 9월까지 적금 90%, 주식 10%였는데 10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자, 바뀐 이유는 대기업을 퇴사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소득세 감면 때문에 들지 않았다가 감면 5년이 끝나면서 연금과 ISA 계좌 등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자산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4억 원, 주담대를 매월 갚고 있고 현재 8천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년차 직장인인데 돈을 1억을 모으고 나서 내 집을 마련하시고 주담대를 갚아 나가셨는데 현재 순자산은 한 3억 2천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예전에 들었던 보험 상품에 한 1,400만 원 정도 가입이 돼 있다. 저는 이제 가정도 꾸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10년 계획을 잘 세워 꾸준히 실천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떤 조정이 필요할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의 영수증을 월요일날 식비 89,400원 이 식재료를 사셨고요. 수요일날 식비로 1,800원, 목요일날 식비 26,800원, 저녁에 먹을 냉동 닭가슴살 떨어져서 구매, 토요일날 식비 36,000원, 하산 후 족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의 소비 내역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작은 이렇게 첨부를 해주셨어요. 저는 식욕도 없고 무력도 없고 생활비는 운동, 커피값, 유기견 기부 금액이 전부입니다. 점심은 도시락을 만들어가고 저녁은 닭가슴살을 먹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생활이 10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30대가 넘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사실 많지 않은 월급에서 벌써 자산을 3억까지 모으신 거가 되겠죠. 자, 제가 이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필쌤TV를 오랫동안 보셨다고 하고 앞으로 10년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1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데 좀 고민을 하고 필 왔어요? 필 왔어요? 얼마 전에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3차 발사 성공 이전에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속도가 안 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발사한 지 1분 안에 음속 돌파를 해야 되는데 초반에 속도가 안 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의 비율을 어디다 많이 들었느냐면 우리 사회 초년생분들, 지금 오늘 사연자님도 30대 중반 아닙니까? 아직은 청년인데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자본을 모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하드코어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2년 8개월 만에 1억을 모았거든요. 일반적인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2년 8개월 만에 1억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칭찬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초반에 엄청나게 속도가 낮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의 10년 동안을 정말 엄청난 자기관리를 통해서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고 집을 사고 해오신 분인데 저한테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려고 노크를 하신 걸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현타가 온 건 아닐까? 만약 앞으로도 내가 10년간을 또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걸까? 과연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저한테 던진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굳이 이분이 저한테 물어보진 않았을 거다. 지금 현재 월 생활비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입니다. 본인은 50만 원 쓴다고 돼 있어요. 아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그러니까 450만 원 중에 거의 100만 원만 쓴다고 하면 300에서 350만 원을 저축과 투자를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사회초년생 때 한 50% 정도를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이유가 월급은 공금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지금의 나, 10년 후의 나, 20년 후의 나, 노후의 나 이렇게 4명이 이 내가 받는 소득을 잘 쉐어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한테는 10%만 쓰고 미래의 나한테 90%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의 내가 행복해야 미래의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안 쓰고 미래를 위해서 양보해서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쁨? 저 압니다. 아마 우리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도 내가 지금은 라면을 먹어도 통장에 돈이 착착착착 쌓이는 걸 볼 때 기쁨을 느낀다. 저 무슨 느낌인지 알죠? 하지만 그거는 0원에서 1억, 1억에서 3억 갈 때까지만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기쁨만을 추구한다? 행복만을 추구한다? 저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3억에서 4억인데 이게 이제 빨리 10억으로 가는 여정이 앞으로의 10년의 여정이 될 텐데 길게 보고 현재의 나, 미래의 나에 대한 행복의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 들었다가 혹시 우리 사연자님 내가 원하던 거 그게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생활비를 써라. 미래의 나한테 양보만 했던 돈을 현재의 나에게 희생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소비를 허하노라. 자, 그래서 제가 조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이죠. 바로 이성을 만나라입니다. 아니, 이성 만나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보기엔 100% 없습니다. 아니, 월 50만 원 생활비를 쓰는데 어떻게 이성 친구를 만나요? 자, 그러니까 S&P 500이나 나스닥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결정사에 투자해라. 나이가 35세인데 무슨 벌써부터 결정사냐?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조건에 맞는 배우자를 찾는 분들이 일찍부터 결정사를 찾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극도로 돈을 아끼고 돈을 안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정사를 가게 되면 돈이 들 텐데 그거 괜찮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과 S&P 500에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월 200만 원을 소비하라입니다. 돈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적 마인드가 없어요.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아직은 하고 있는데 언젠가 본인의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자영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돈을 너무 안 쓰다 보면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돈을 쓰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나중에 자기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돈을 쓰면서 사람들이 어떤 데 돈을 쓰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돈을 써라 라고 하면 좀 걱정되는 분들이 있어요. 봐봐, 필쌤도 그러는데 돈을 쓰라 그러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써라 라고 해도 걱정이 안 돼. 제대로 쓰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말이죠. 바로 사람을 만나라 입니다. 취미, 운동,
종교 다 좋다고 봅니다. 이분은 이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그동안에 월 50만 원 생활비였다라고 하면 이분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쓰던 분한테 갑자기 200만 원 써라. 누구한테 쓰냐? 사람들을 만나면 쓸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전략적 분산 투자를 시작하라입니다. 자, 이분의 월급은 458만 원이죠. 이제 3억, 4억이었던 순자산이 앞으로 5년, 10년 안에 10억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200만 원 쓰고 주담대 갚고 있는 40만 원 빼고 나머지 200만 원 정도는 저축과 투자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5년에서 10년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5년 정도를 내가 투자할 생각이다 라고 하면 저축 50, 주식 50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년에서 7년 정도까지 내가 투자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저축 30, 주식 70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는 난 투자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10년 안에 나는 10억을 돌파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다면 저축 10, 주식 90을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투자 기간에 따라서 저축과 투자의 비율을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나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 저축과 투자의 비율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내 투자 가능 기간에 따라서 투자의 성향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분의 네 가지 솔루션. 이성을 만나라. 월 200을 소비하라. 사람을 만나라. 전략적 분산 투자를 하라. 자, 오늘은 구독자님의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거나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하면 지금 아래 나가는 이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사연을 좀 꼼꼼하고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번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